이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거잖아. 접선의 방정식은 항상 처음 출발이 뭐냐면 접점이야. 알겠어? 얘 같은 경우는 0,12에서 여기에다가 그었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접점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접점 몰라요. 그러면 접점을 t, ft니까 t 세제곱 플러스 t 제곱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기울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미분한 거, 그쵸? 그러니까 얘는 x3 x 제곱 더하기 2x니까 여기다가 t를 집어넣으면 3t 제곱 플러스 2t가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점과 기울기가 이걸 가지고 내가 적방 구해보면 y는 3t 제곱 플러스 2t에 x 마이너스 t 플러스 t 세제곱 플러스 t 제곱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접방을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다가 뭐 하는 거니? 그렇지. 이 점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t에 관한 3차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t 값을 우리는 뭐 할 수가 있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구해 보시면은 t 값은 2만 실근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허근이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T2를 갖다가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야? T2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집어넣고 이거 집어넣고 아니면 여기다가 T2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 접방 나오겠지. 그리고 이제 X절편 구하는 거는 Y 값이 0일 때 X 값 구하는 거니까 그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한번 보면 얘들아, 이런 식이 나오면 우리는 항상 몇 가지 정보?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0분의 0꼴을 먼저 내가 이용할 수가 있고, 로피탈 이용해서 극한값을 내가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0분의 0꼴을 이용해보면요, F0 빼기 F2가 0이 돼야 되니까 F0하고 F2가 뭐하다는 말이야? 같다라는 이거를 내가 하나 얻을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미분하시면요, 이거 미분하면 1 되고요, 얘는 미분하면 없어지겠죠? 자,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거기다가 0 집어넣으니까 F 플라임 0이 뭐가 된다? K가 된다 라는 것까지 내가 두 가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요, 얘는 이거 집어넣으면 F0 되겠지. 그쵸? F0, 즉 F0 분의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F2 마이너스 F2 된대. 얘가 지금 0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 친구가 마이너스 K라는 극한값을 가졌다는 거는 분자가 0이면 분모도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0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0분의 0꼴이 돼야만이 걔가 인수 없애고 극한값을 뭐 할 수 있어?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F0이 0이야. 그럼 F0, F2가 똑같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뭐란 얘기지? 0이란 얘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분 한번 해보면요. 자, 이거 미분 들어가고요. x에다가 2 집어넣으니까 F 플라임 0분의 이렇게 되겠지. 자, 얘는 날아갈 것이고요. 여기 미분하면 F 플라임 2가 마이너스 K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어요? 자, F 플라임 0이 K라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K잖아. 그래서 우리는 F 플라임 2라는 거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K 제곱이 되겠구나. 이 정도까지는 체크할 수가 있겠네. 됐어? 자, 그럼 이제 나는 이제 FK 값을 구해야 되니까 F0하고 F2가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0하고 2가 뭐란 얘기니? 근이란 얘기가 될 것이고, 최고차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fx를 a에 0하고 2가 근이니까 x 마이너스 이렇게 놓으면 되겠지. 그러면 이거는 a 하시면 x 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f 플라임 x라는 거는 a 그대로 잡아놓고요. 이거 미분하면 되니까 2x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f 플라임 0이 k, f 플라임 2가 마이너스 k 제곱을 이용해서 a 값하고 k 값을 한번 구해 볼 건데, 자, f 플라임 0, f 플라임 0은 여기다가 0 집어넣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래서 f 플라임 0이 k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여기다 0 집어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2a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f 플라임 2라는 거는 마이너스 k 제곱인데 얘는 바로 뭐가 되냐, 여기다가 2 집어넣는 거니까 2a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됐어?
F'형이 K인데 마이너스 2A고 F'E가 마이너스 K제곱인데 2A야. 그럼 얘네 둘이가 같으려면은 이거 부호 하나 뭐 해주면 돼? 바꿔주면 되겠지. 맞아요? 자, 어차피 이제 우리가 이거 뭘로 풀 거야? 그냥 이거 두 개 더해봐. 자, 더하면 이거 없어지겠지 이렇게. 그쵸? 그럼 이쪽 더하시면은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 값이 뭐가 된다? 0 된다라는 걸 수가 있겠네. 그러면 K로 넘기면은 K로 묶으면은 K-1이 0이니까 K가 0 또는 K는 뭐가 된다? 1 된다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K가 뭐라고요? 1이에요. K가 1. K가 1이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2A가 1이라고 했으니까 A 값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결론적으로 fx라는 건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라고 하고요. f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fk 값이 1이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되겠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1이고요.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곱해보면은 2분의 1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냥 0분의 0꼴하고 로피탈 이용해서 극합값 내가 체크한 다음에 이제 얘네 가지고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적당하게 연립해가지고 풀어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BC가 2라고 했네요. 얘가 지금 2cm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CA가 4루트 2가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이제 5원하고 큰 원이 있고요. 여기 작은 원 5,2가 있네요. 넓이 B가 72대 7이라고 그랬거든. 그쵸? 그러면은 얘들아 넓이 B가 이렇게 되면은 닮은 B는 뭐가 되겠어? 루트 씌워주면 되겠지. 그러면 루트 72니까 루트 72는 6루트 2대 루트 7 이 정도 뭐 별로 예쁘진 않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이게 두 원에 뭐가 되겠어? 반지름 B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큰 거를 라지 R이라고 그러고요. 작은 거를 스몰 R이라고 한번 해보면 이게 6루트 2대 루트 7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겠지. 여기까지 알아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AP의 길이 구하라. AP는 이 길이를 지금 한번 구해봐라. 이런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내용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런 얘기야. 자, 지금 이 길이를 구하는 게 내 목적이야. 이 길이를 구하는 게. 그러면 느낌상 어떤 느낌 받을 수 있냐면, 얘들아, 이 길이 구하는 게 내 목적인데, 자, 지금 이 길이 같은 경우는, 뭐, 얘도 내가 알고 있고, 얘도 알고 있으니까, 그치? 코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는 적당하게 어떤 뭐 각, 이 각이나, 또는 이 길이 알고 있으니까 이 각, 이 정도의 각을 내가 한번 뭐 해보면, 체크해보면, 이 길이는 구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얼이죠, 얼. 맞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는 뭔가 이 각보다는 얘하고의 연관성을 보면은 이 각을 내가 체크하는 게 더 낫겠지. 그렇죠? 뭐 풀기가 어려워도 일단 그런 생각들은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PA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반지름의 길이를 내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AB의 길이, 여기 뭐 K라고 한번 해볼까요? AB의 길이를 구해서 두 개 길이를 더해서 내가 이제 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는 K라는 거는 어쨌든 이제 이 각을 체크를 해서 코사인 법칙을 가지고 한번 구해보겠다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반지름 같은 경우는 뭔가 뭐 이 B를 이용해 가지고 무언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볼게요. 자, 쌤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보고 이렇게 선 내려보겠습니다. 선 내려보면은 이렇게 일치하는 거 알고 있죠? 똑같은 거.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이 각을 선생님이 세타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있는 각은 180도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 친구 관계에서 좀 보면은 사인 법칙 이용하면 사인 이거분의 얘가 뭐가 되는 거지? 2R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맞죠? 사인 법칙 이거 이용해서 사인 법칙 이거의 반지름 구해볼 거야. 그래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나 결국엔 어떻죠? 똑같죠 사인은 맞죠? 그러니까 사인 세타 분의 4루트 2 이게 바로 뭐냐면은 2얼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적으로 여기서 얼이라는 친구는 얘가 넘어가니까 이렇게 넘어갈 것이고요. 약분하면은 사인 세타 분의 2루트 2가 바로 라지 아래 반지름이 된다 라는 것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 여기서 사인 세타라는 거는 왔다 갔다 하니까 라지 R분의 뭐 2루트 2다 이렇게도 내가 뭐 할 수 있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뭐 필요한 대로 쓰면 되는 거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뭐를 좀 한번 해볼 수가 있냐면요. 여기가 지금 세타고, 여기가 지금 세타고, 이만큼의 길이가 2야, 2. 그치?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어? 1이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는 뭐가 되냐? 여기는 얼분의 1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지. 다시 얼분의 뭐가 된다고? 1. 얼분의 1. 작은 거 반지름분의 1 된다. 이런 것도 내가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코사인 세타는 스몰 r분의 1이고요. 작은 거분의. 사인 세타는 큰 원의 반지름분의 2루트 2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런데 우리가 큰 얼과 작은 얼이 이런 관계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 그치? 사실 여기다가는 L을 붙이는 게 맞기는 하겠죠. 맞죠? L을 붙이는 게 이제 맞기는 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스몰 r 대신에 누가 오면 되겠어? 루트 7k, 뭐 k는 있죠, 지금. k 붙였으니까 이거를 그냥 알파라고 해볼게. 루트 7, 여기다 k 이렇게 붙여주면 되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면 스몰 r 자리에는 루트 7k가 오면 되고, 라지 r 자리에는 6루트 2k가 오면 되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정리해볼게. 봐봐. 잘 봐봐, 이제. 그래서, 사인 세타에는 6루트 2k 분의 2루트 2가 오시면 되고요. 코사인 세타에는 얼분의니까 루트 7k 분의 1 요렇게 오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고 나면은 이거 약분해볼까? 요렇게 약분하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니? 오히려 3k분의 1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쵸? 그래서 사인 세타가 3k분의 1, 코사인 세타가 루트 7k분의 1 요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사하고 코를 아니까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다라는 거를 이 식을 내가 뭔가 이용해서 좀 뭐가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한번 해보면 사인 세타니까요 9k 제곱분의 1 더하기 코제니까 7k 제곱분의 1이 1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얘네들 어떻게 해? 이거 계산하니까 뭐가 되겠어? (63을) 곱해줘야 되나요? 그쵸? 양쪽에 63을 곱해주면은 얘는 뭐가 되니? 63k 제곱분의 여기는 7, 여기는 9 이렇게 올라가겠지. 7, 9니까 뭐가 되니? 16 이퀄 1 이렇게 되겠네. 됐죠? 그래서 여기는 k제곱만 넘어가면요. k제곱이라는 친구가 뭐가 되겠어? 63분의 16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k게 넘어가면은. 제곱 넘어가면. 그러면 k라는 친구는 루트 63분의 4가 k 값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루트 63이라는 거는 뭐지 얘들아? 뭐 3루트 7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9 곱한 거니까 3루트 7 이렇게. 자 그러면 자 내가 지금 구하려는 게 뭐냐면 여기 얼값 알아야 되고 여기 얼값 그 다음에 알파값 알아야 돼 그치? 근데 R값이라는 게 내가 뭘로 놨어 얘들아? 루트 7K로 놨잖아 그렇지? 루트 7K로 놨죠? 그래서 일단 R이라는 친구는 루트 7 곱하기 K 3루트 7분의 4 약분하니까 3분의 4가 바로 R이다 라는 거는 내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구하면 되냐? 여기는 알파 구하면 되는 거다. 알파 구하면 되는 거거든. 여기는 알파는 이거의 값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얘가 사인 세타가 지금 얼마냐면은 사인 세타가 이거거든. 근데 이제 코사인 세타 알아야 되겠지, 그치? 코사인 세타가 R분의 1 역수잖아, 역수. 그러면 자 코사인 세타라는 게 R분의 1인데 R이 3분의 4니까 코사인 세타는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런데 나는 이거의 코사인 값이 필요하고 얘는 190도를 넘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되겠어? 역수가 된다? 아니 부반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알파 값 구해볼게요. 두 번째 이제 알파 값 구했고 두 번째 알파 값 구해보면 이거의 제곱이야. 이거 제곱 16 곱하기 2니까 36은 여기 있는 거 알파 제곱 더하기 여기가 지금 2예요 2 그러니까 4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 풀풀 요렇게 바꾸고 4 요렇게 없애주면 정리하면은 이 친구는 알파 제곱 있고요. 알파 여기니까 3알파 플러스 3알파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넘어오시면은 마이너스 뭐가 되니? 32가 됩니까? 32는 0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32 맞죠? 36이니까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인수분해가 잠깐만 K제곱 얘가 36이 아니었네? 32요. 32네요. 여기가 20 뭐가 됩니까? 8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알파 더하기 7하고 알파 빼기 4는 0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알파 값은 얼마인 거 내가 알 수 있어? 4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알파 값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얘가 4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A, P의 길이라는 거는 4에다가 여기 있는 거 얼 3분의 4를 더해주면 3분의 12에다가 4니까 16 해가지고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11번 좀 보시면요. 우리가 여기 있는 fx를 보면 이거 지금 4차 함수잖아. 그치? 4차 함수인데 지금 지수가 어떤 것들만 있어? 짝수 지수들만 있죠. 그러면 얘는 y축 대칭이 되겠구나 라는 것 정도는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gx 같은 경우는 뭡니까? 얘도 이제 뭐 절대값이 있습니다. V자 함수죠. V자 함수인데 x축으로의 평행 이동은 없으니까 얘도 y축 대칭이고 k만큼 뭐 위아래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사실 뭐 이 그래프 그려보는 거는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선생님 그려보면 이거는 뭐 그냥 뭐 하면 되겠죠. 도함수 만들어 가지고 극대극소값 확인해 가지고 체크하시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y절편이 3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이게 바로 fx 함수가 되고요. 여기가 3이 된다. 뭐 이 정도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gx 같은 경우는 자 얘하고 얘가 만나는 점이 몇 개라는 얘기야? 두 개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럼 두 개가 되려면 얘가 이제 v자 함수거든. 당연히 v자가 이거하고 두 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여기서 이렇게 하나 만나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 만나고
이런 식으로 뭔가 그래프가 돼야 된다라는 거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꼭 원점은 아니에요. 여기는 K가 돼야 되겠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gx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자, 그랬을 때 두 함수의 그래프로 두 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한번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 넓이를 구하는 건데 어쨌든 나는 게 이 부분 넓이만 구한다는 곱하기 뭐 해주면 되겠어? 2 해주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맞죠? 항상 이런 어떤 접방하고의 관계에서는 접점이 문제입니다. 접점. 항상 접점이 알겠죠? 자, 그럼 이 접점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면요. t, 하시고요. 예. t 4제곱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기울기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거 미분한 거니까 미분하면 f'(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4t 세제곱 마이너스 2t 이렇게 될 건데 결론적으로 이 기울기라는 게 바로 이 gx의 기울기하고 뭐가 돼야 되겠어? 같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gx 기울기 지금 얼마입니까? 2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가 되냐? 2가 되는 t값을 한번 구해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t값은 여러분들의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2가 되겠다라는 거 뭐 알 수 있겠지. 또는 뭐 넘겨가지고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t값이 1일 때 기울기가 뭐가 된다는 거야? 1일 때 기울기가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는 이 접점이 바로 뭐냐면 1, 집어넣으면 1,3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의 K값부터 먼저 구할 거야. 그럼 K값은 지금 내가 이쪽만 판단하면 절대값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죠? 그럼 GX를 뭐라고 넣을 수 있어? 2x 더하기 K라고 넣을 수 있고 1 집어넣었을 때 3 돼야 되니까 K값은 뭐가 된다? 1이구나 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고 나면 이제 나머지 계산 문제죠. 인티그럴 하시고요. 어디서부터 0부터 1까지 2배 0부터 1까지 이 넓이의 몇 배? 2배. 어디에서? 4차 함수 여기에서 2차 함수 두고 얘를 빼면 되겠다. 그쵸? 빼면 되니까 결국에 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빼니까 마이너스 2x가 될 것이고 3에서 1 빼니까 플러스 2에 대해서 dx 이거 계산한 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12번 한번 보면 실수 A와 양수 B에 대해서 자 봐. 실수 A와 양수 B에 대해서 방정식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색을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이렇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등비수열을 이루고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네. 자, 체크 한번 해볼게요. 일단 주기부터 한번 체크해 봅시다. 주기부터 체크해 보면요. 주기는 어떻게 구하죠? 여기 x 앞에 있는 이 친구 역수 곱하기 원래 주기 얼마입니까? 2파이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파이 약분하면 b분의 2가 주기가 된다라는 거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됐고요. 이제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볼 건데 이거는 얘들아 그냥 사인 함수 그래프야. 그치? 사인 함수 그래프를 여기다가 뭐 A라만큼 곱했어. 그쵸? 그러면은 뭐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겠지. 근데 이거하고 2하고의 교점이 뭐 뭐라 했으니까 A는 뭐 1보다는 뭐 클 수가 있겠지. 일단 작으면 교점이 안 생기니까. 맞죠? 커야 이렇게 그래프가 위아래로 더 늘어나면서.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볼게. 자, 사인 함수 그래프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고 해볼게요. x, y.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y = 1이 이렇게 있습니다. y = 1.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를 알파 1이라고 하고요. 얘를 알파 2라고 하고요. 얘를 알파 3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랬을 때 여기 있는 1, 2, 3가 등비수를 이룬다 라는 얘기고요. 세 개를 모두 다 곱했을 때가 27이라는 얘기야. 여러분 이거 알다시피 알파 1하고 알파 3을 곱한 거는
알파 2에 뭐가 되는 거야? 제곱이 되는 거 알고 있죠? 양쪽 거 곱하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뭐 가운데 거에 알파 2의 세제곱인데 이게 27 그러면 3의 세제곱이니까 알파 2라는 거는 3이다 라는 사실을 일단 내가 알 수가 있네요. 여기가 뭐라는 얘기야? 3이 되겠구나 라는 알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알파 1하고 얘들아 알파 2를 더하면 그거는 이제 이거에 대한 대칭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럼 얘가 뭐냐면 하나, 두 개.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야, 하나. 뭐라고? 한 개. 한 개라는 거는 뭐냐면 쌤이 얘기했어요. 주기가 b분의 2고요. 여기다가 4분의 1 곱하면 우리는 하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의 몇 배가 되는 거야? 이거 두 개 더하는 거는 이게 중점이니까 두 배가 돼야 되겠지. 그럼 곱하기 2를 하시면 이렇게 다약분돼 버리니까 b분의 1이야. 즉 알파 1 더하기 알파 2인데 알파 2가 3이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능하시죠? 그 다음에 알파 3이라는 거는 알파 3은 누구죠? 주기에다가 주기가 누굽니까? B2죠. B2에다가 누구를 더하는 거야? 알파 1 더한 거가 바로 알파 3가 되겠지. 여기다가 알파 1을 더한 게 알파 3가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알파 1이라는 거는 여기서부터는 그냥 수학적인 그냥 계산하는 거야, 그냥. b분의 1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여기다가 마찬가지로요. b분의 1 마이너스 3을 해주시면 알파 3는 b분의 3 마이너스 3이 이게 알파 3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알파 1이 되는 거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알파 1하고요. 알파 3하고의 곱이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9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쵸?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이 알파 1하고 여기 있는 이 알파 3 자 b분의 1 마이너스 3과 b분의 3 마이너스 3 이게 바로 뭐가 된다고? 9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뭐를 구할 수가 있어? b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b값 구해보시면 b값은 4분의 1 나옵니다. 4분의 1 알아듣겠어? 이거 뭐 b 구하는 거는 그냥 곱해서 하면 되겠지? 자, b가 4분의 1이고요. 그러면 나에게 처음 주어진 식이 뭐냐면 a 곱하기 사인 자, b 파이거든. b 파이인데 b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파이 x 이퀄 1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치? 근데 x에다가 이 좌표가 그럼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x가 3일 때 y 값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1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 좌표는. 그러니까 x에다가 3을 집어넣었을 때 y 값이 뭐가 된다? 1 된다 라는 말이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여기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a 곱하기 사인 4분의 3파이가 1 되는 거고요. 사인 4분의 3파이라는 거는 사인 4분의 3파이는 사인 4분의 파이하고 뭐한 거 알아요? 같은 거 알 수 있죠? 사인 4분의 파이는 45도짜리니까는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결론적으로 a 곱하기 루트 2분의 1이 1이 되는 거니까 a라는 건 루트 뭐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a제곱이니까 2에다가 b 4분의 1이었죠? 두 개 곱해주니까 답은 2분의 1에서 1번이 정답이 돼야 되고 12번도 뭔가 딱 처음 해봤을 때는 약간 이렇게 했는데 막상 천천히 내가 풀다 보면 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자연스럽게 풀어줄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림과 같이 x축의 평행인 직선이 하여튼 뭐 이렇게 있어요. 뭐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점 P와 Q의 좌표를 P를 A, C, 얘를 B, C라고 얘기했네, 그치? 그랬을 때 이제 뭐 이거 뭐 구해봐라 이런 얘기야.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얘들아 요렇게 볼게. 이게 지금 y 이퀄 뭐예요? c예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fx와 여기 fx x제곱 빼기 3 이거 fx 자 이거와 c와 이거의 교점이 뭐가 되는 거니? 여기하고 여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얘를 뭐라 그랬습니까? 얘를 a라고 했고요. a 그쵸?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하면 됩니까? 얘를 b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해되셨어? 그럼 우리는 fx를 뭐라고 놓을 수 있냐면 fx 빼기 c라고 놓을까? 이렇게. 그러면 얘는 지금 이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지금 얼마가 되는 거니 얘들아? 최고차항 계수가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놔도 되겠다. 자, 봐봐. 여기에서 넘기면 fx-c = 0이라고 하면 이거의 두근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a하고 b가 된다 이 말이 되겠지. 맞죠? 그러면 fx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4x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c = 0에 이거의 두근을 a하고 b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조금만 살펴보면은 a 더하기 b는 뭐인 거 내가 알 수 있어? 4인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a, b는 마이너스 c가 되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맞니?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삼각형의 넓이가 뭐가 될 때? 최대가 될 때 라고 했거든? 그럼 얘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자, 얘 넓이 한번 해볼게. S는 2분의 1 곱하기, 잘 보세요. 이게 밑변이에요. 이게 밑변. 그쵸? 그럼 밑변은 B 마이너스 A가 밑변이 될 것이고요. 높이는 얘거든, 얘.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얘를 선생님이 C라고 놨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C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됐죠? 그러고 나면, 자, 이게 지금 최대가 되고 싶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걸 한번 체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자, B마 A. B마 A라는 거는 뭐냐면, B마 A라는 거 루트, B마 A의 뭐, 제곱 더하기 4AB, 이렇게 하시는 거 알아볼라. 알죠? 그래서 얘는, 미안합니다. 플러스 V가 빼기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루트 하시고요. A 더하기 B의 제곱이니까 B마 A는 더하기의 제곱에서 4AB를 빼야 되겠지. A 더하기 B가 4니까 16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 4C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B마 A라는 거는 얘를 지금 말하는 거야. 얘를. 자, 그러면 B마 A는 여기서 누구는 끄집어낼 수 있겠니? 4는 끄집어낼 수 있겠지. 4 끄집어내면 2로 나올 수가 있고요. 4 더하기 C 이 정도로 가능합니까? 4 묶어서 끄집어낸 거야.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루트 4 더하기 C 곱하기 마이너스 C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이렇게. 그럼 얘는 이렇게 없어질 것이고 남는 게 뭐냐면은 마이너스 C 곱하기 루트 4 더하기 C 이렇게 남았거든. 그쵸? 자, 여기는 마이너스 C가 들어가려면 뭘로 들어가야 됩니까? 제곱으로 들어가야 되겠지. 제곱으로. 그럼 마이너스의 제곱은 뭐가 되겠어? C제곱이 되겠지. 되니? 이해돼? 그래서 S라는 거는 뭐냐면 루트 하시고요. 얘가 C제곱으로 들어갈 거니까 C 몇 제곱? 세제곱 더하기 4C제곱 이게 바로 S 넓이가 된다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알아듣겠어?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것이 뭐일 때? 당연히 여기 안에 있는 게 최대일 때 당연히 얘도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최대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얘는 자, C 세제곱 더하기 4C 제곱을 편의상 우리가 FC라고 한번 해보면 F 프라임 C는 3C 제곱 더하기 8C가 되고요. C로 묶으면 3C 더하기 8 이렇게 돼서 C가 0이거나 C가 마이너스 3분의 8일 때 뭐가 되는 거야? 극대값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러니까는 C가 0일 때는 지금 말이 안 되잖아. C는 어디서 어디까지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지? 그래서 C가 그런 쪽으로 C 값이라는 게 마이너스 3분의 뭐가 나와야 돼? 8이라는 값이 될 때 얘가 뭘 갖는다? 최대값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건 지금 뭐냐면 3a 더하기 6b 더하기 여기다가 c를 곱하라는 거니까 a 값이 얼마고 b 값이 얼마인지가 사실은 지금 필요한 거야. 그쵸? 근데 a, b는 지금 뭐냐면 이거의 두 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c가 마이너스 3분의 8이니까 그대로 대입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대입하면은 플러스 얼마입니까? 3분의 8 이퀄 0 이거의 두 근이 AB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양쪽에다가 3을 곱해 주시는 게 조금은 더 낫겠지 계산하기가.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8 이퀄 0의 두 근이 AB다라고 보면 돼. 여기는 AB는 인수분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인수되지 않아서 근해 공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해 공식 하면 x라는 거는 3분의 반절의 부호반대죠.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이게 부호반대니까 6 풀마 루트 제곱 마이너스 38에 24니까 1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결론적으로 3분의 6 플러스 루트 12가 있고요. 3분의 6 마이너스 루트 12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이 친구가 A고 큰 이 친구가 뭐가 되겠어? B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이렇게 좀 한 거는 어떻게 하려는 거야? 복잡하게 하면서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답이 나올 수 있게 하려고 그냥 의도적으로 붙인 것 뿐이야, 그냥. 그 정답은 18이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잘 봐봐. 이걸 가지고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S9에서 S6을 빼면은 뭐가 남죠? A9 더하기 A8 더하기 A7 이렇게 남겠지. 그 다음에 분의 S8에서 S5를 빼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이거는 A5로 혹시 묶어내면 어떻게 되는 거 알아요? R 세제곱 빼기 이렇게 됩니까? 돼요? 왜 그러냐면 A5에다가 R 세제곱을 곱해버리면 A8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되겠지.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도 조금만 더 정리해볼게. 여기 있는 친구는 A7로 한번 묶어볼까? A7로 묶어보면 얘는 두 개 차이니까 R제곱, 한 개 차이니까 R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A5제곱이고요. 이거 벌써 딱 얘하고 얘 보니까 인수분해 가능하지? 가능해요? 어떻게? 약분 가능하지? 이렇게 R제곱 더하기 R 더하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인수분해 했어요. 이렇게. 그럼 남는 거 얘네만 남았어. 그럼 얘 같은 경우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는 R 뭐가 남니? 제곱이 남겠지. 결론적으로 R 제곱분의 R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바로 마이너스 2가 된다. 곱해가지고 넘어오니까 2R 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이러한 식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인수분해 해보면요. 2R하고 R하고 플러스니까 여기가 플러스 1, 여기가 빼기 1. 그럼 R이라는 거는 2분의 1이 R값이 되겠다. 여기까지 일단 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A4 빼기 더하기 A3 두 개 남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A4 더하기 A3이 48이다. 지금 이 말이 되는 거거든. 알겠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A 선생님이 3으로 묶으면 R 더하기 1이 48이다. 이 말이잖아. 맞죠? 그럼 R 더하기 1이라는 거는 얘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뭐가 되죠?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약분하면은 16에다가 넘어가니까 32. A3이 32가 된다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A6을 구하래요. A6. 그럼 A6이라는 거는 A3에다가 R 세제곱을 곱하는 거죠. 3개 차이니까. 그러면 얘는 32 곱하기 세제곱이니까 8분의 1 곱해주시면은 정답은 얼마? 4가 내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 정도로 풀어내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R값을 구하는 게 이제 조금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면 안 나와요. 자,
t 콜 0에서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속도가 일어난 속도가 함수가 있네. 그럼 얘들아 xt는 뭘까? 위치 함수는 적분하면 되니까 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5 t 제곱 플러스 12t 적분함수 붙어야 되는데 원점에서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이렇게 끝나겠지. 여기까지 됐죠? 자, 점 P가 출발한 후 첫 번째 원점을 지날 때부터 두 번째 원점을 지날 때까지의 움직인 거리 한번 구해보라고 했고요. 여기 있는 VT 함수 같은 경우는 얘들아 3으로 묶으면 얘가 마이너스 5고 얘가 4잖아. 그렇지? 마이너스 5고 4면은 뭐가 되니? T마 2라고 T마 4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한번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요. 이렇게 얘를 선생님이 y2로 한번 해볼게요. 얘는 t, 얘는 뭐 vt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러면 잘 들어봐 얘들아. 처음에 0에서 출발해서 1까지는 이만큼의 넓이가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위치가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양의 방향으로 갔겠지. 그러다가 t = 1에서 뭐 했어? 방향을 바꿨어. 방향을 바꿔서 이 넓이하고 똑같은 어느 정도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얘를 A라고 해볼게요. 알겠지? 자, 이럴 때 그러면 얘는 플러스 이만큼 갔다가 얘는 다시 반대쪽으로 요만큼 갔으니까 여기 있는 이 A 자리는 A는 얼마가 돼야 되겠니? 원점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이해되겠어요? 그러다 다시 또 이제 가서 음의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가지고 뭐 여기하고 넓이가 똑같은 어느 정도 이제 B라고 한번 해볼게. 두 개가 같아지는 그러면은 X, B도 얘들아 위치가 어디가 되겠어?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첫 번째 원점을 지날 때부터니까 여기 A가 되는 거야. 그쵸? 이해되죠? 1만큼 앞으로 갔다가 돌아서 다시 A 이렇게 와서 원점이 왔을 때가 A니까 A에서부터 두 번째 원점을 지날 때니까 이 두 번째 원점을 지날 때는 다시 어디 위치가 되겠어 얘들아? B 위치가 되겠지.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이거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라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쌤이 얘를 갖다가 S1이라고 하고요. 얘를 갖다가 S2라고 만약에 한다면 얘는 음수니까 알겠지? 음수니까 뭐가 되면 되겠어? 부호 반대로 하셔야 되고요. 얘는 양수니까 뭐가 되면 되겠어? 그대로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 얘기다. 인티그럴 A에서부터 4까지 이거는 부호 어떻게 와야 된다고? 반대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VT dt 이렇게 오시면 되고요. 인티그럴 4에서 어디까지? B까지 얘는 뭐가 오는데? VT dt 이렇게 오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여기까지 알아듣겠어?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들어가시고요. VT 적분하면 XT가 될 것이고 이렇게 얘는 XT가 될 것이고요. 4B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 됐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4 대입한 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4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 대입한 거는 백인데 백이 있으니까 더하기 XA 이렇게 알아듣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X 뭐가 되는 거야? B 마이너스 X 4 이렇게 되는데 쌤이 처음에 언급했죠? X, B하고 XA는 얼마라고 얘들아? 제로야. 원점이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의미가 없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2X에 뭐가 되는 거야?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여기다가 뭐 대입해서? 4 대입해서 거기다가 마이너스 2만 뭐 해주면 된다고? 곱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어요? 이거 뭐 이렇게 해석하면 뭐 금방 해석할 수 있죠?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정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수인 2차 함수 fx에 대해서 gx가 이렇다라고 했네요. 자, 일단은 이거는 g'x 무조건 구해야 되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맞죠? 자, g'x 그럼 이거 하면 fx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3이 G 플라임 X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G 플라임 0, G 플라임 4가 뭐라는 얘기야? 0이란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다가 0 대입해도 F0은 3이라는 거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4를 대입해도 F4도 3이란 얘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fx 빼기 3이라는 친구가 최고차항이 정수인지 얼마인지 몰라요. 0하고 4를 뭘로 갖는다고 얘들아? 근으로 갖는다는 얘기가 되겠지. 알아듣죠? 그러니까 x x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결론적으로 fx라는 거는 a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이게 뭐가 될 수가 있어? fx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F3의 범위가 이거라고 했잖아요. F3 한번 구해볼게. F3 한번 넣어보면 3 넣어보면은 9고 얘는 마이너스 10이니까는 마이너스 3a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걸 할 수가 있겠다. 그쵸?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3a 더하기 3이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자, 양쪽에다가 3 빼주면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거기다가 마삼을 곱해주면요 a라는 친구는 이렇게 되면서 3분의 2, 3분의 4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지. 자, 최고차항이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a 값은 무조건 1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fx가 됐어요? 자, 그러고 나면 F5라는 건 여기다가 이제 5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F5 계산해 보시면은 8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G3은 여기다가 3 집어넣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자, G3이라는 저 인티그럴 0부터 3까지 여기 있는 친구가 뭐냐면 얘는 이거잖아.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의 dx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니까 얘는 뭐 마이너스 9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거 이제 적분하셔가지고 여기서 9를 뺀 게 바로 g3의 값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해 보시면은 g3은 9가 마이너스 9가 돼요. 마이너스 9. 그래서 빼보니까 정답은 17이 정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문제고요. 뭐 20번 정도도 그렇게 쌤이 볼 때는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연습 좀 합시다.